안녕하십니까. 손절없는 땡큐 스탁입니다. 땡큐 스탁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서 1년 평균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높은 주식 고수가 됩니다. 주식 고수가 되시면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대망의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2020년. 그죠? 오늘 1월 3일입니다. 그죠? 자, 땡큐스탁에서 2020년 기업으로 2020년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기획 프로젝트로 인기 검색 종목을 분석하자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할 예정입니다. 인기 종목을 분석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뭘 배울 수 있죠? 자연스럽게 가치주와 그죠? 매수 시점을 배울 수 있겠죠? 매수 시점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 어떻게 해야 되죠?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뉴스 등을 분석하고 차트 보조지표 등을 통해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우리 투자 3단계죠. 그죠? 그래서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 보면 인기 있는 종목들이 과연 매수 시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인지 안 해야 될 종목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인기 검색 종목은 센트럴 모텍, 삼성전자, 써니전자, 대양금속,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그죠? 로직스, 한진칼, 흥구석유, HLB, 루미마이크로, 안랩, 솔브레인, 젠백스, HLB생명과학, 그죠? KMW, 네페스, 우원개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센츄럴 모텍부터 볼까요? 센츄럴 모텍. 센츄럴 모텍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센츄럴 모텍을 보면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보면 자 종목부터 봐야겠죠, 그죠?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매출 다 봐야 되죠, 매출. 그죠? 매출을 다 봅니다.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2천억 정도 되죠. 2천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자, 시총이 2천억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업 개요 들어가 보시고요. 자, 기업이 어떤 회사인가 다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에서 쭉 다 보시고, 반드시 유동자산을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동자산이 재고자산 빼고 나면 한 500억 남죠, 그죠? 500억 정도, 그죠? 뭐 비유동자산에도 들어가 보면 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장기금융자산 제법 있네, 그죠? 368억 정도 있습니다, 그죠? 뭐 나쁘지 않은 회사네, 그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죠?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를, 그죠?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이제 일봉이죠. 그죠? 제가 뭐뭐 봐라겠죠? 월봉, 주봉, 일봉 이걸 뭐 데이터가 별로 없죠. 그럼 일봉을 보면 어느 시점에 제가 매수를 했죠? 항상 요 시점에 매수하라 했습니다. 요 시점 5일선, 21선을 통과하는 시점 이때 매수했으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수익을 보면 지금 잠깐 볼까요? 뭐 이때 기준을 봤을 때 이 시점을 볼게요. 이 시점 정도 되겠다, 그죠? 이 시점을 보면 얼마 정도 했냐면 78% 상승했네, 그죠? 78% 그죠? 78% 상승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뭐 2천억이다. 그러면 2천억에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매출액은 3천억이죠, 그죠? 그죠? 뭐 나쁘지 않죠, 그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퍼가 단기 순이익이
뭐 요거밖에 안 되네, 그죠? 좀 작죠? 그죠? 이렇게 보면 37억 정도 되는데 2천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퍼로 보면 여기서 퍼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 정도 되겠네. 그럼 이 기준 퍼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26 정도 되네. 26, 그죠? 그럼 약 한 뭐 27년 뭐 상승세가 올라가면 괜찮기는 괜찮겠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죠. 이럴 때는 매수 안 하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그죠?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죠?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을 때, 그죠? 지금 보세요. 월봉. 자, 월봉이 상승됐죠. 그죠? 그럼 내려갈 확률이, 잘 보세요. 월봉이 올라갔다가 고점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주봉도 볼게요.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주봉도 최상입니다. 그죠? 근데 일봉을 본다. 자, 일봉을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요선 오를 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목표 수익을 예를 들어서 뭐 2, 3%, 뭐 3% 이내로 할 때는 이 시점은 매도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장기로 볼 때는 보세요. 자, 월봉, 주봉, 목표 수익을 높게 해서 장기로 본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도 높지만 이 정도 내려오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큰 이익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목표 수익을 높게 잡고 장기로 보유할 때는 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를 또 보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좋은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그죠? 하지만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자, 요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요 정도 고점. 근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3% 이하일 때는 뭐 한 번쯤 시도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자, 그 다음 써니전자. 이거는 뭐 정치 테마주는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올랐죠? 뭐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보더라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매수하는 시점은 여기였죠, 그죠? 그죠? 제가 항상 그래서 월봉, 그죠? 월봉 이렇게 내려갔다 갑자기 급등했죠, 그죠? 주봉, 그죠? 뭐 이것도 내렸다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써니전자가 지금 시총이 1900억입니다. 그럼 과연 이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매출액 얼마입니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그 정도 가치는 없죠. 대신 뭐 PBR 뭐 이렇게 보면 뭐 1.5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 39년 40년 대에 됩니다. 굳이 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파악을 했다면 뭐 투자해도 되었겠죠. 이렇게. 그죠? 3,500원이니까 그때는 시총이 뭐 약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너무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이때 기준으로 이거 보면 여기도 60% 올랐습니다. 그죠? 시총이. 그래서 이런 종목엔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고 뭐 정치인이죠. 정치인에 관련주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 볼까요? 그 다음에는 대양금속이죠. 대양금속. 이 하한가 맞았습니다. 하한가. 그죠?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죠? 자, 이거 월봉, 주봉, 일봉 볼까요? 월봉. 쫙 내려있죠. 모양은 좋죠. 좋죠. 그죠? 주봉. 주봉, 이렇게 올라갔죠.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때쯤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일봉도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일봉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보자고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면 대양금속이죠. 자, 대양금속. 자, 대양금속은 이렇게 수익이 나는 회사죠. 이렇게. 그죠? 수익 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납니다. 그죠? 연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럼 뉴스를 봐야겠죠. 뉴스를 보는 겁니다. 자, 대한금속 관련돼서 뉴스를 한번 보면, 그죠? 뉴스를 한번 볼까요? 대한금속. 자, 대한금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한가 진입되어 있다죠. 그죠? 대한금속 쭉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바뀐 최대주주 바뀐 대한금속은 하한가다. 대주주가 바뀌었을 때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왜냐? 대주주 지주가 뭐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대주주들이 이렇게 뭐죠? 자기 주식을 팔았을 때는 그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 회사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자, 이익을 내고 있죠. 뭐 10억이 이렇게 거의 평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 가치가 지금 하나하는 바람에 900억이네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셔도 대충 보시면, 당기순이익 보시면 이렇게 11억, 그죠? 11억, 뭐 30억 잡고 한 40억, 그럼 800억 정도 가치는 되겠네, 그죠? PBR이 높죠, 그죠? 800억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별로 없죠. 부채율하고 유보율이 너무 높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부채율, 유보율 빼기 해서 좀 남아야 됩니다, 그죠? 부채가 더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지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은 제가 얼마 전에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월봉, 그죠? 월봉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딱 이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죠? 주봉, 그죠? 주봉도 뭐 나쁘지 않죠? 여태쯤, 그죠? 이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여기도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봉을 봐라 그랬죠, 반드시. 일봉이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일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때 샀어야 되죠, 요때. 저는 요때 매수해서 이익실을 했던 종목인데요. 요렇게 좀 내려오면 이렇게 요때쯤 뭐 매수하면 되겠네. 일봉을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주봉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이 회사 당연히 또 먼저 해야 될 게, 뭐 이 회사는 뭐 수익 나는 회사인지 잘 알잖아요. 그죠? 당기수 3천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가치는 무지무지 높죠. 잘 아시죠? 그죠? 저희 회사는 뭐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죠? 바이오 제약에서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또 뭐가 있을까요? SK하이닉스도 볼까요? 제가 월봉, 주봉, 일봉, 자, 3단계에서 보는 겁니다. 이 3단계. 근데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왜 이거 차트를 먼저 보냐면, 인기 종목이니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부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예제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차트를 보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월봉 보자고요. 월봉 내려가 있죠, 그죠? 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주봉, 그죠? 주봉, 그죠? 주봉도 그죠? 많이 올랐죠?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월봉을 봤을 때는 이게 저점이라 볼 수 있지만, 그죠? 주봉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좀 줄여볼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큰 파고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또 내려옵니다. 안 내려면 안 사면 되죠, 그죠? 일봉을 볼게요. 일봉도 지금 뭐 엄청 올라갔죠. 1년 정도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언제 살했죠? 1월달에 살했죠, 1월달에. 이 종목은 제가 여태 살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죠. 내려오면 쭉 내려오면 대충 보니까 한 이 정도 내려오겠네요, 그죠?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이 회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 잘 버는 회사죠. 돈 잘 버는 회사니까 뭐 망하지 않는 회사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월봉, 그죠? 뭐 많이 내려와 있네, 그죠? 보시면 거기 올랐다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반전할지 주봉 볼게요. 주봉도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와 있죠. 끝없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볼 때 보세요. 이때쯤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봐야 되냐? 자, 일봉을 봐야겠죠, 일봉. 자, 일봉이 많이 떨어졌죠. 자, 이때는 이렇게 더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급락을 할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포인트 5일선에 11선에 넘었을 때 요때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재무제표는 뭐 직접 다 보시면 됩니다. 단기순이익 3조 정도 냈네요. 그럼 30조 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하지만 그래프상 보세요. 회사는 많이 성장했죠, 그죠? 2018년에 대비해서. 하지만 주가는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급락했을 때는. 근데 비 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굳이 빨리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볼게요. 자, 월봉. 일단 차트 먼저 분석합니다. 월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를 보면, 얘도 모양이 똑같이 크게 가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안 할 거냐 보는 겁니다. 주봉. 그죠? 여기서 월봉만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중간 정도 되니까. 만약 이 정도 있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주봉 볼게요. 주봉도 지금 올라간 상태죠, 그죠? 그럼 일봉을 보는 건데, 일봉. 자, 일봉도 보세요. 자, 계속 상승이잖아요. 이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굳이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쭉 볼게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준을 이쪽이 잡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 이 정도 올라가 있지 잡았다고 볼게요.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내려올 때. 만약에 목표가를 낮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얘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도 좀 기다려보세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안 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 보니 그죠?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좀 떨어졌죠. 5,800억 정도 했네, 그죠? 얘가 9조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정도 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소소 적당합니다, 지금.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뭐 이 정도, 그죠? PBR을 제가
PBR은 제가 3 이하에 무조건 하이라고 했고, 퍼는 가능하면 20 이하. 하지만 뭐 성장성이 높은 거는 30 이하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BR도 뭐 나쁘지 않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항상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걸 딱 보고 회사 괜찮네. 뭐 예를 들어 5천이니까 10배 하면 5조 8천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배 하면 약 뭐 10조 정도? 10조? 12조 정도 돼. 12조인데 지금 9조 5천억이니까 더 상승하겠네 라고 오케이. 여기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그죠? 월봉은 상승 요 정도 와 있습니다. 그죠? 주봉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갈 확률이 높죠. 그죠? 일봉은 이렇게 올라가서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다려라는 거죠. 얘가 내려와서 얘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이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올라간다 이건 여러분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2,100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40개인가 그랬고요. 2040개 정도였고 그죠?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00개 정도 됐고요. 약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개 2040개 자꾸 많이 안 나오네요. 그죠? 2040개 뭐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200개 되려나요? 이것도 한 2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2100개 약 그죠? 그리고 많습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굳이 삼성전기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 제가 볼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도 보면 자 보세요. 월봉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러면 얘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봉 볼게요. 올라가 있죠. 그럼 여기는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또 보면 예사가 흑자로 전환됐죠. 그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지금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옮기지 말죠. 이거 옮기지 말고. 한진칼, 뭐 경량금 분쟁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 보면 뭐 집습니다. 월봉 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죠? 그 다음 일봉으로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바닥 이때는 왜 안 사냐는 거지. 이때 사야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차트만 봤을 때 회사는 어떠냐 적전하네요.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다음도 볼게요. 그 다음에 흥구석이 오늘 뭐 상한가 같죠. 자, 상한가 간 종목 관심 둬야 됩니까? 두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상한가 가서 뭐 또 상한가는 또 상한가를 부른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리스크를 왜 안고 갑니까?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거의 뭐 고점이잖아요. 그죠? 주봉도 고점이잖아요. 일봉도 고점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설령 얘가 계속 치고 나가더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회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마입니까? 1600억 정도 매출하죠. 벌써 1000억입니다. 근데 얘가 순이익은 20억 좀 올랐네. 그죠? 이렇게. 근데 다른 거에 서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세요. 영업이익 별로 안 됩니다. 이게. 그죠? 물론 PBR은 작네요. 그죠? 0.57. 퍼는 17.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올랐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셔야 된다니까. 이때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올랐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HLB 볼까요? HLB는 좀 보세요. 바닥이죠. 그죠? 주봉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주봉 내려가 있죠. 차트만 보겠습니다. 차트만.
내려가 있죠. 잘하면은 반등할 수 있겠다, 그죠? 일봉 볼까요? 일봉을 줄여볼게요. 자, 매수 시점은 맞네요, 그죠? 주봉 일봉, 그죠? 매수 시점, 딱 매수 시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지 반드시 재무제표 발휘했습니다. 딱 보면 어떻습니까? 자, 단기순이익 여기서 보시면 흑자 냈네, 그죠? 근데 이 회사 가치가 얼마냐면 4조 6천억입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투자 안 합니다. 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은 맞습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추천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뭐 단기 한 5% 이내, 10% 이내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보시면 9월 달에는 흑자 전환이 됐고, 그죠? 그래서 뭐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루미마이크로 한번 볼까요? 루미마이크로도 보시면 월봉, 그죠? 뭐 밑에 바닥을 있었네, 그죠? 주봉 바닥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일봉, 그죠? 일봉 또 위치 확대해 보면 딱 그 위치입니다. 이렇게 월세리 11선을 통과할 위치, 그죠? 그죠? 근데 회사에는 어떠느냐? 흑자 전환했네요, 그죠? 여기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단기 수익도 흑자 전환했네요. 이 회사 시가총액 3천억이네요. PBR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퍼는 뭐 또 올해도 적자겠죠, 그죠? 다 계산해 보면 이런 종목도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종목의 특징이 하나 있네요. 보세요. 400억, 600억 하다가 올해 얼마입니까? 엄청난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면 계속 흑자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종목은 요때, 그죠? 좀 어떡합니까? 좀 저점에 둬서 샀으면 좋죠. 이런 거. 9월 달에 사야 되죠. 이런 거는. 9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10월 달 정도에 샀어야 됩니다. 하지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안랩, 정치 테마주죠.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는 안 좋아합니다. 테마주. 저 있죠, 이렇게. 자, 뭐라고요? 단타, 노. 세력주, 노. 작전주, 노. 테마주, 노입니다. 이거는 지금 테마주 안철수 씨의 테마주죠. 이 회사 나쁘지는 않습니다. 항상 흑자 내잖아요, 그죠? 흑자 내는 회사라서 올해도 뭐 한 적게도 한 200원 내겠네요. 근데 이 회사 가치가 7천억이니까 그렇게 뭐 높은 좋은 뭐 저평가된 가치주라 보기엔 좀 그렇죠. PBR도 2 넘잖아요, 그죠? 포화도 20.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때 사셔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항상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아시겠죠? 자, 솔브레인도 좀 엮여 있죠. 안철수 씨와. 근데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마를 싫어하는 겁니다. 테마는 본질하고 다르게 옆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솔브레인은 뭐 1조 4천억. 이 회사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많이 추천드렸죠. 그죠? 이렇게도 좀 보세요. 월봉. 그죠? 너무 많이 올라있죠. 그죠? 주봉. 올랐죠? 일봉. 일봉을 봤을 때 제가 제법 추천드렸죠. 이 종목은요. 이렇게, 요런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요런 때도 괜찮습니다. 갔다가 올라왔을 때 요때. 아니면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안철수하고 약간 관련돼 있어서 올랐는데 뭐 의미 없습니다. 더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하십시오. 회사는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얼마입니까?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도 1,800억이고 그러면 1,400은 1조 작으면은 1조 4천억인데 지금 1조 4천억 거의 퍼가 10 정도 되네, 그죠? 그래서 10 정도 되네. 얘는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건 2까지 하면은 2조 8천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뭔지 사야 됩니까?
요게 내려왔을 때 그럼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월봉을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위에가 좀 요정 내려왔을 때 사면 안정적으로 해서 계속 상승해서 마이너스 여러분의 그 계좌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젠백스 한번 볼게요. 젠백스. 자, 젠백스 일봉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월봉만 보면 굳이 뭐 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일봉, 주봉, 일봉 올랐습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면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올랐느냐? 지금 220% 올랐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때 사셔야 된다니까. 이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럼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보세요. 돈 못 벌잖아요. 미래가치 좋다는 거죠.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 다 좋아. 미래가치. 그런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 미래가치만 보고 갈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을 버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얘도 뭐 비슷합니다. 얘도 비슷하죠. 요때 매수 시점입니다. 그죠? 뭐 안 봐도 알겠죠. 월봉. 그죠? 월봉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 그죠? 여기서 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많이 제법 올랐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때가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럼 또 회사를 봅니다. 제가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왜? 다 마이너스인데요. 아무리 미래 가치가 높아도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아시겠죠? 매출액도 뭐 별로 늘지 않았잖아요. 보면 약 500억, 500억, 한 1100억, 100억, 10% 정도 성장을 하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KMW 얘는 뭐 핫하죠, 핫. 5G입니다, 5G. 그죠? 얘 보세요. 자, 끝없이 올라갈 때 이때 대충 많이 삽니다. 많은 분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주봉 떨어졌네요. 위치 다 좋습니다. 얘 위치 좋네요. KMW 위치 좋습니다. 일봉 위치 좋네요. 근데 많이 올랐죠. 그럼 많이 올랐다. 그럼 이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더 오를까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는 연초에서 많이 올랐어요. 왜 5G 기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걸 조정 구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월봉 그죠? 주봉 일봉 나쁘지 않습니다. 왜? 얘는 더 매출이 확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딱 종목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2천억 하다가 2,900약 3천억 잡다가 7,400억 500억 정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2배 이상이 늘은 겁니다. 2배 이상. 그리고 지금 단기 순이익만 1,300억. 이 회사 가치가 예를 들어서 많으면 2조 6천억. 얘는 급성장하니까 곱하기 3 해주면 약 4조까지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매수해야죠. 자, 이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자, 굳이 이때 안 하더라도 이때 해도 되죠. 이때. 그죠? 보세요. 2018년이죠. 12월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12월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죠? 보세요. 흑자 전환했죠. 3월달에. 그때 투자해도 흑자 3월달이죠. 요때 매수해도 되잖아요. 요때 제가 5G 5월달에 보죠. 5G 추천드렸던 거죠. 여기까지 가면 겁니다. 이렇게 쫙. 아시겠죠? 얘는 매수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좀 더 조정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분할 매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뭐 첫 번째 500만원 정도 내일 뭐 한 9시 30분경에 시세를 보고 매수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떡하죠?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 올라가도 추가 매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얘도 뭐 월봉 볼까요? 월봉 내려가 있죠. 주봉. 딱 위치 좋네요. 얘도. 그죠? 위치 좋죠? 그죠? 일봉.
자, 일봉도 위치가 좋은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이때 딱 좋네요. 어때요? 이때 딱 매수해서 딱 좋았는데, 자, 그럼 이때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얼마나 상승했나 보는 겁니다. 상승했나 보니 약 20% 상승했네요. 그러면 자, 회사를 봐야 되겠죠. 그죠? 450억, 9천억 정도. 6천억 밖에 안 되네요. 그냥 하면은 왜 제가 또 왜 20을 곱하고 10을 또 요거 보고 하는 건데요. 상승률. 그죠? 상승률 보고. 아, 상승한 회사면 한 20에서 30까지 해줘도 됩니다. 그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 됩니다.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그죠?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그죠? 이렇게 된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게 단기 목표로 볼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올랐죠, 이렇게. 근데 뭐 20%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이루어지면 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좀 기다렸다가, 일봉을 봤을 때는, 요렇게, 한 요 정도, 조정 일어날 때, 요때쯤,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올라가냐고 예측을 하냐면 주봉을 보면 됩니다. 주봉. 주봉이 이제 상승세에 돌아섰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원개발. 우원개발도 볼게요. 월봉 보세요. 월봉 밑바닥이죠. 자, 주봉 많이 올랐대요. 그죠? 올랐을 때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만 일봉을 봐야죠. 일봉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가능하면 마이너스 계좌가 아니라 플러스 계좌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자기 목표 수익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도 이렇게 요거 그죠? 그리고 일봉의 가장 큰 목적은 단기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표가 낮을 때 이때는 일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 멀 때는 일봉, 주봉, 월봉에서 주봉하고 월봉이 너무 그래 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 수익이 높게 못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월봉이 아까 주봉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월봉 이렇게 올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자, 월봉 그죠? 올랐죠. 그럼 얘 더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올라봤자. 그죠? 월봉이 올라갔을 때는 목표 수익을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높잖아요. 그죠? 높습니다. 단 일봉의 경우에 떨어져 있을 때는 뭐 단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20%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일봉은 가장 큰 목적은 계속 플러스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거의 다 끝났죠? 이렇게. 자, 제가 본 게 뭘 봤죠? 자, 이 종목을 다 봤습니다. 이 종목,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코스피 종목, 그죠? 코스닥 종목 다 봤습니다. 20종목 봤죠? 자, 여기서 제가 했는 게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차트 보조 지표를 먼저 봐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요.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3단계를 거쳐라. 그죠?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 뭐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다 보고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모든 뭐 FN 가이드 제공한 모든 정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특히 뭐죠? 유동자산, 돈이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도 현금이 얼마큼 있는지, 현금 없는 회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걸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재무 비율, 뭐 투자 지표, 경쟁사 비교 다 하셔서 그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아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시총하고 비교해서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이제 뭐 홈페이지, 뉴스 이런 걸 보고 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아까 말한 목표 수익을 1%에 들 수도 있고 2%에 들 수도 있고 3%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가 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마음가짐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2년 동안 그죠? 예금을 가입했다, 적금을 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해봤자 1년에, 2년 했죠. 2년에 3% 정도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목표 수익이 뭐 10%, 20%, 뭐 흔히 말해서 100%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달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2년에 한 번씩 그럼 자산만 늘려도 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매일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과 또는 매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 수익 1%면 1%에 맞게, 목표 수익 2%면 2%에 맞게, 목표 수익 3%면 3%에 맞게, 목표 수익이 10%면 10%에 맞게, 20%면 20%에 맞게, 30, 100%면 100%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최소 얼마요? 3년. 뭐 능력이 되시는 분은 1년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근데 3년 하셔야 됩니다. 왜 3년 해야 된다고 했죠? 1년 평균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년 평균 수익률. 1년 평균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높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세요. 3년 동안에는 맥스 얼마? 자기 자산의 몇 프로? 20%. 왜 20%라고 그랬죠, 제가? 20%는 언제든지 복구 가능합니다. 다 잃더라도. 주식 고수가 된다 하면. 왜? 22%를 보니까 1년이면 복구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투자 자산 20% 아니면 한 달에 얼마요? 40만 원. 이 40만 원 뭐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라고 했죠 내가? 학원 비용.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한 달에 3%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후면 35배. 할만하잖아요. 3%.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는 투자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봉도 높고 주봉도 높고 일봉도 높은데 남들이 좋다 하니까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테마주 따라가지 말고 작전주 따라가지 말고 세력주 따라가지 말고 단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단타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싼 비용 들이지 마세요. 비싼 비용. 종목? 추천 종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표는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의 보수를 10만 명, 22% 이상 되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1,000원입니다. 3년간 99만 원이면 끝납니다. 매주 제가 10종목, 20종목 줍니다. 이 종목도 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필터링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어떤 일도 손절하지 않는 종목에다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실전 비법 동성 강의 있잖아요. 매일 1% 버는 방법, 싸게 사는 방법 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실전 투자를 해서 제가 보여준 자료잖아요. 이게 9월달에 단순 누적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1, 2% 정도 됩니다.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3%만 두시라니까. 3% 이상 되면 너무 좋죠. 근데 1차 목표는 3%더 두시라니까. 3%면 1년이면 42.57%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35배, 3,500%. 해볼만 하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가능하면 자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매일 바쁜 일 있으면 일주일에 뭐 한 두 번에서 두 번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검색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타 안 됩니다. 세력주 안 됩니다. 작전주 안 됩니다. 테마주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누구나 주식 고수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